신라호텔에 위치한 팔선입니다. 신라호텔 식당은 사실 그렇게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요. 프렌치로 유명한 콘티넨탈은 아예 가본 적도 없습니다. 팔선은 요즘에는 보기 힘들어진 정통 광둥 요리를 하는 곳이에요. 요즘 파인다이닝 하는 집들이 여러 생기면서 크리에이티브 퀴진이라던가 컨템포러리 다이닝이라던가 어떤 장르다 딱 정의하기 힘든 집들이 더 많은데, 이런 정통 음식을 하는 곳들이 그래서인지 더 반가운 것 같아요. 자리입니다. 보통은 맨 처음에 자리에 있는 접시는 그 호텔에서 가장 비싸거나 좋은 접시를 갖다 주시는데, 여기는 생각보다 평범했네요. 또 모르죠? 이게 미니멀리즘 모시기 해가지고 엄청 비싼 걸 수도 있고요. 저희는 이날 오션브리즈라고 여름 해산물 특선으로 먹었어요. 원래는 여기가 북경오리도 유명하고 불도장도 유명해서 그런 게 가미된 코스로 먹을까 고민했었는데, 또 한정판이다 그러면 못 찾는 게 사람 심리잖아요. 여름 특선 먹었습니다. 차는 국내산 우롱차라고 하시네요. 짜사이랑 궁채, 땅콩 갖다 주셨고요. 땅콩은 좀 달달한 제품 땅콩 맛이었는데 자꾸 먹게 되더라고요. 하이볼로 시켰습니다. 중국의 8대 명주 중 하나인 양화대고거로 만든 하이볼이었어요. 과실향이 강하다 못해 코를 찌르는 수준이었는데요. 중국 백주의 향이나 맛을 느껴보고는 싶은데 술을 잘 못한다? 그러면 이런 하이볼이나 칵테일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첫 음식, 대게 롤입니다. 대게살이랑 야채, 이것저것 만두피로 감싼 아이인데요. 위에는 캐비어도 올려줘서 딱 고급스럽게 생겼어요. 이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만두피도 식감이 의외로 좋았고, 그 속에 대게살도 비주얼이 안 보여서 그런지 맛살 같은 맛보다는 확실히 대게를 먹는다는 느낌이 강해서 좋았어요. 만두피 식감은 약간 부드러운 푸주 같은 느낌이었고요. 약간의 매콤한 터치도 가미된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관자 바닷가재, 역시 여름답게 화이트 트러플을 올려주셨고, 주변의 핑크 소스는 사과식초로 만든 소스라고 합니다. 관자는 아주 얇게 트러플 아래에 있고, 바닷가재는 은근히 적지 않은 양이어서 만족스러웠어요. 양도 양이지만 기본적으로 원래 맛있는 친구들이니까요. 꼬리살 뿐만 아니라 집게살까지 알차게 넣어주신 것 같습니다. 음식이 예쁘게 나와서 저도 예쁘게 먹고 싶었는데 쉽지 않네요. 또 위에 있었던 트러플 향은 강했는데 이게 또 해산물들이랑 궁합이 꽤 괜찮더라고요. 사과식초 소스는 보시다시피 초록이들이 조금 섞여 있는데 아마 고수인 것 같아요. 약간의 샴푸 맛이 아주 미세하게 은은하게 올라왔는데, 이 정도 양은 뭐 고수 원래 못 드시는 분들도 크게 거슬리지 않게 드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아마 이건 정통 중식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디시였던 것 같은데 저는 정말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복, 초록이는 호박꼬치예요. 저는 호박꼬치 먹을 수 있는 거였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위에 까만 튀김은 오룡이라고 하는데 해삼 안에 새우살을 넣어서 튀긴 거예요. 이거 상당했습니다. 해삼도 식감 역할이었던 것 같고, 새우살도 통통하니 식감이 상당히 강해서 전반적으로 식감이 매우 탱글탱글해서 맛있었는데요. 이걸 또 튀겨서 첫입은 바삭하게 씹히도록 한 게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은 소스가 기본적으로 워낙 맛있기도 했고 새우가 맛없을 리가 없으니까요. 훌륭한 전복의 친구였고요. 소스는 웅장하게 스페셜 소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저는 이거 설거지 하듯이 싹싹 긁어 먹었습니다. 뭐 맛이 특별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기본기에 충실한 중국식 소스 맛이었달까요? 훌륭했습니다. 잡설이 길었는데 사실 이 요리의 주인공은 뭐니 해도 이 전복일 텐데요. 역시 호텔이라 그런가 훌륭한 원물을 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대충 눈대중으로 보면 3미에서 4미짜리 전복인데 이것도 식감이 새우만큼이나 꽤 단단하고 탱글탱글했습니다. 종종 일식에서 먹을 수 있는 부드러운 전복이랑은 또 다른 매력인데요. 요즘 전복값이 예전보다는 싸졌기 때문에 훌륭한 전복 요리가 자주 나오고 보였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다 훌륭한 양식업자분들 덕분입니다. 그 다음 광어튀김입니다. 플레이팅을 재밌게 잘한 것 같아요. 이거 설명을 광어라고 해주셨는데 메뉴판에는 터봇이었거든요. 터봇이 그 찰광어라고 해서 서해안에서 많이 나는 건데 그냥 광어랑은 맛이 달라요. 이런 설명이 없었던 건 아쉽네요. 소스는 깐풍 소스라 당연히 맛있고 튀김 속 생선도 아주 부드럽게 잘 익어서 괜찮았는데요. 튀김옷이 살짝 두껍긴 했어요. 소스를 더 많이 머금으라는 의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얇은 게 좋아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소스가 익숙하고 맛있어서 잘 먹었습니다. 이제 홍소 왕우럭 조개와 건금사찜. 건금사는 샥스핀이에요. 요즘에는 환경보호 이슈 때문인지 샥스핀을 하는 집도 거의 없는데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네요. 홍식초 뿌려주시고요. 호텔 중식당에서 샥스핀 드셔보신 분들은 다 아실만한 평범한 맛이에요. 제가 이걸 워낙 좋아했어서 저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샥스핀 자체는 아시다시피 아무 맛도 안 나는 숙주?
근데 그것보다 단단한 무언가, 가오리찜 먹을 때 있는 가오리뼈? 근데 그것보다는 부드러운 무언가를 먹는 느낌인데 홍식초까지 곁들여진 이 맛있는 소스 덕분에 깔끔하게 먹었습니다. 왕우럭 쪽에는 중간중간 씹히긴 했는데 소스가 워낙 강렬해서 샥스핀 사이에서 존재감이 강하진 않더라고요. 이럴 거면 굳이 왜 들어갔나 싶을 정도로 존재감이 약하긴 합니다.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샥스핀이 고급 요리의 대명사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또 그렇게까지 안 쳐주는 느낌인 것 같네요. 이제 슬슬 마지막 크레이피쉬입니다. 소스는 사천식 스트링 빈 소스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광어튀김에 나왔던 깐풍 소스랑 뉘앙스는 비슷합니다. 깐풍 소스는 산미가 많이 가미된 편이라면 이거는 그것보다는 매콤한 맛이 더 강한 편이었던 것 같아요. 랍스터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매콤해서 맛있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이제 중식 코스의 마지막인 식사입니다. 저는 산라탕면을 주문했는데요. 이게 오션브리즈 코스에서만 시킬 수 있는 특별 메뉴라 해서 시켰어요. 원래는 짜장면, 짬뽕, 볶음밥, 기스면 중에서 선택이에요. 산라탕면 말고도 마파 두부면도 있던데 저는 이 산라탕 육수를 능성어로 뽑았다고 하는 말에 혹해서 이걸로 정했습니다. 비주얼부터 상당히 화려하고 빛깔도 좋아서 먹음직스러웠는데요. 새콤하고 감칠맛도 상당히 좋아서 저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산라탕면이 동네 중국집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도 해봤네요. 면도 쫄깃한 면이었고 국물에 듬성듬성 숨어있는 능성어도 역시 매우 맛있었습니다. 아마 아까 먹었던 광어튀김 이런 것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부드럽고 맛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디저트는 무화과 빙수. 살짝 대만 디저트 가게에서 파는 빙수 스타일이었는데 저는 이것도 나쁘지 않게 먹었습니다. 무화과는 사실 말 안 해줬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도저히 알아채기 어려운 애매한 맛이긴 했는데요. 그래도 빙수 자체가 맛있었으니까요. 아마 우유 얼음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른 분들 리뷰 보면 여기 올려주는 과일은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던데 망고 빙수로 받으신 분들 부러워요. 요즘 신라호텔 빙수가 10만원을 넘겼다는데 그걸 이렇게나마 먹어볼 수 있는 기회였을 텐데요. 아쉽습니다. 자, 여튼 이렇게 신라호텔 중식당 8선에서 아주 맛있게 만족스러운 식사 잘 마치고 나왔습니다. 몇몇 음식들은 조금 아쉬운 평을 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만족스러운 식사였어요. 저는 식사 다 마치고 생각해보니 이 정도로 구멍이 없는 모든 음식이 기본기가 탄탄하고 맛있는 코스가 있었나? 생각이 들 만큼 전반적으로 완성도가 매우 높은 곳이었어요. 특히 정통을 추구하는 업장답게 중심이 잘 잡힌 샥스핀 소스나 전복 소스는 다시 생각해도 너무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음번에는 북경오리나 불도장 같은 이번 코스보다 더 중식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요리들을 먹어보고 싶네요. 신라호텔 식당들을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다들 이 정도 수준이라면 여러 번 가고 싶습니다. 자, 여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김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